제가 처음 훈련소를 갔을 때가 강원도 양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사단 신교대였어요, 거기가. 군대 입대하고 처음 일주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뭐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뭘 시킨 것도 아니고 뭘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어. 그 정자세 있죠, 정자세. 앞바다리 하는 거. 그거를 계속 시키는데 너무 다리가 아팠어, 진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눕지도 못하고 다리 펴지도 못하고 그냥 앞바다리 정자세로 그냥 계속, 진짜. 정신과 시간이 공간이야, 진짜. 그때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다시 나갈 사람을 선별해내는 기간이라서 그랬대요. 2주차 때는 이제 보낼 사람 다 보내고 이제 너희 이제 못 나간다, 이제 계속 이제 훈련 받고 그럴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제식을 진짜 합니다. 그때는 뭔가 그냥 제식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했어, 진짜. 그냥 밖에 나가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자체 행복했어, 진짜. 그때는 제식이 그냥 서로 발걸음 맞춰가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냥 그게 재밌었어, 진짜. 그때는 2주차 때부터는 이제 동기들이랑 좀 친해지니까 막 서로 대화도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2주차 끝나고 나니까 이제 3주차 때부터는 이제 훈련을 제대로 시작하긴 했습니다. 3주차 때부터 이제 막 총도 쏘고 수류탄도 던져봤어요. 네. 그때가 진짜 시간이 가장 빨랐던 것 같아. 3, 4주차가 진짜. 평균 16발 정도? 네, 20발 중에. 총 쏘는 건 재밌는데 그 뒤가 너무 싫었어. 총 닦는 거 진짜 너무 귀찮아, 총 닦는 거. 동기들하고도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 소대에서 분대가 제가 5분대였거든요. 거기서 인원이 5분대가 한 8명 정도 됐었는데 2명 빼고 다 99년생이었습니다. 저랑 저 포함해가지고. 하고 이제 나머지 2명 중 1명이 98이었고 00이었는데 우리 소대끼리 00년생 동기 보고 엄청 놀렸어. 제일 막내라고. 막내가 허리 굽히게 되어있나 하면서 막 그랬었어. 장난식으로 그렇게 했었죠. 하고 또 이제 98년생 형님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또 이제 큰형님이었어. 보면은 큰형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인사하고. 근데 막상 또 이제 큰형님은 우리한테 존댓말 써줘.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큰형님은 또 소심했어. 우리가 큰형님 대우해주는데. 근데 또 이제 또 재밌던 게 나중에 이제 훈련소 끝나갈 때쯤 되니까 원래 00년생 친구한테도 이제 원래 존댓말 써줬거든요, 원래 큰형님이. 근데 큰형님이 나중에 그 막내가 그렇게 하게 되어있나 하면서 막 그러고. 재밌었어요. 하고 또 언제 또 한 번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희가 분리수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상하게 막 음료수 막 세핑도 나오고 막 공도 나오고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큰형님이 어떤 약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거라고 막 하나씩 막 챙겨 드셔. 그래서 큰형님 그게 뭐예요 했는데 막 약이라고 한번 먹어볼 거냐고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갖고 온 거냐고 막 내 동기들이 막 서로 막 관심 보이면서 막 하나씩 막 집어 먹고 하나씩 집어 먹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막 궁금해진 거야. 이 약의 출처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래서 아니 큰형님 이거 약 어디서 갖고 온 거야 했더니 분리수거에서 갖고 와. 분리수거에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갔다가 애들 막 갑자기 막 얼굴 막 갑자기 막 싸해지더니 막 이거 우리만 다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분대들한테 서로 먹였어. 야 너 일로 하면서 막 다 같이 가서 먹였어, 하나씩. 저는 그때 당시 다행히 피해갔습니다. 약이 무슨 건강식품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약이었지? 다음날 얘네들 괜찮을까 걱정이 되긴 했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처음에 무슨 내 동기들도 그렇고 처음에 무슨 약을 드실 때 무슨 부모님이 보내주신 건 줄 알았거든요. 분리수거장에서 갖고 온 거래. 아니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고 했더니 막 새거라고 막 괜찮으면서 하나씩 드시더라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훈련들 다 마치고 자대 분류를 했어요. 저희 훈련소가 250명이었었거든요 250명 중에 일단 21사단 신교대 오면은 일단 멀리 못 가요. 21사단이나 아니면은 뭐 GP, GOP 가고 하고 뭐 다른 특기병들, 뭐 운전병들이나 뭐 기타 뭐 어디 다른 데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3군단이라고 한 10명 정도 뽑더라고요. 네. 동기들이 다들 막 3군단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3군단이 뭐냐 물어봤더니 3군단 되면은 막 행정병 한다고. 네. 막 행정병 한다고 막 다들 3군단 뽑히고 싶어 했었어. 자대 가는 걸 이제 추첨을 통해 뽑았었어요. 뭐 21사단 뭐 보병, 포병 뭐 한 뭐 50명, 30명 막 이렇게씩. 뭐 GP, GOP는 따로 선발해서 뽑았고요. 저도 솔직히 거기서 뭐 3군단이 행정병이라 가지고 일단 3군단이 행정병으로 간다 해가지고 저도 3군단에 가길 원했죠. 운명의 제2뽑기였죠 그때가 진짜. 그래서 진짜 기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신한테. 제발 3군단 가게 해주세요. 저 행정일은 솔직히 자신 없긴 하지만 편한 거 하고 싶어 하면서. 거기서 진짜 3군단이 뽑혔어 진짜. 근데 25대 1의 경쟁률을 뽑고 투표해서 3군단이 뽑혔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령자분이 자 이제
추첨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3차에서 마지막을 뽑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와, 나 거기서 내 기대를 다 가져가 버리셨어, 거기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2차 투표 뽑기로 21사단 보병 소총수가 뽑혔었고, 3차 마지막 진짜 이제 찐이야 진짜. 3차 투표에서 진짜 마지막에 뽑는 겁니다. 3차에서 하나도 기대를 안 했는데 마지막 3차 추첨에서 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상군단이 뽑힌 거야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이제 내 군생활은 꽃이 폈구나, 꽃길만 남았구나 했었었죠. 거기서 하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약간 일단 들어는 줄게, 한번 선택은 해봐라는 약간 용지를 받게 돼요. 사령부가는 한 명을 뽑는 거랑 통신병이랑 뭐 보급병 2명씩 뽑고 뭐 소총병, 공병 10명씩 이렇게 뽑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무조건 편한 거 찾으려고 1순위에다가 막 이제 사령부로 넣어놓고 2순위에다가는 약간 2순위에는 통신병 넣고 3순위에 보급병으로 넣었어요. 통신을 1순위로 넣은 이유가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 넣었어요. 왜냐면은 관련 자격증이나 전공 같은 게 있어야 잘 뽑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게 통신병이 역배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훈련소 기간이 끝나게 되고 이제 10명의 상군단 동기들과 훈련소가 끝나고 이제 어디론가 가요. 어디론가 버스 타고 10명에서 갔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가 될지 몰랐어요. 어디 겁나 막 큰 부대가 있었거든요. 어디 무슨 수송 대대였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막 다른 옆에 12사단 막 상군단 신병들이랑 저희 21사단 뭐 신병분들이랑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20-30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이제 막 제 동기들 막 보급병으로 뽑히고 막 어디 뭐 인사행정병으로 뭐 뽑히고 막 진짜 뭐 행정병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몇 명 뽑히고 가다 보니까 제 21사단 나온 동기들 전부 다 가버렸고 저 혼자만 남고 옆에는 이제 12사단이라고 을지부대였나? 거기 신병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인원수가 9명이었거든요. 거기 9명이랑 저랑 이렇게 딱 서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어느 장교분이 오시더니 이제 그 9명 보고 너희는 이제 공병부대로 갈 거다. 너희는 이제 보직이 공병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내 옆에 이 친구들은 이제 공병부대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던 거야. 제가 아까 말했는데 그 공병이랑 소총병은 10명씩 뽑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옆에 있는 분들은 9명이란 말이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설마 나도 이 9명 중에 나도 이 한 명이 포함된 건가? 설마 이거 공명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데 나 SCB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고 막 그랬었어 진짜. 딱 나까지 포함해서 얼마인 거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부사관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장교분한테 말씀을 거시더니 딱 저만 픽업해 가서 갑자기 말을 섞더니 갑자기 부사관분이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하사분이. 거기서 이제 본능적으로 전 직감이 왔었어요 그때. 나는 이제 공병이 아니라 홀로 어디 뭐 좋은 거 하러 가나 보다. 저희가 버스를 탔던 10명 버스가 다 없어지고 저만 남았어요. 저만 따로 태우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는 이제 사령부로 가는 줄 알았죠.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양구에서 안 내려요. 계속 서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나 진짜 어디 서울에 있는 부대 사령부로 가나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어림도 없이 바로 양구 다음에서 내렸습니다. 아닙니다. 서울 가는 꿈은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여러분 강원도 한번 발을 들이시면은 강원도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난 어디로 가는 걸까 진짜. 진짜 그때 이것저것 부대를 계속 들렸어요. 막 11사단 을지 부대도 한번 가보고 어디 무슨 예하 부대도 가보고 난 강원도를 다 탐방해본 것 같아 그때 진짜. 한 강원도만 계속 2시간 동안 뺑뺑 돌았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이제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그때 부사관님이랑 내 아빠 군번인 운전병이랑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밥도 먹어보고 편의점에서 그냥 김밥 먹었어요 그때 점심으로. 말 한마디도 안 쓰고 그냥 서로 그냥 오물오물 먹었어요. 진짜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어 그때. 그래서 뭐 탐방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밥도 먹어보고 하다가 이제 어느 부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일단 사단은 아니었고 상군단 예하 부대였어요. 근데 딱 봐도 밖에서 보기에도 뭔가 그렇게 큼지막하지도 않고 엄청 후졌어요 부대가. 약간 게임으로 비교하자면은 제가 여태까지 들렸던 막 본 큰 부대 같은 거는 막 50렙 부대? 10레벨로 비교하자면 제가 이곳에 도착한 부대는 한 5렙 막사? 신규 유저가 막 들어와서 지금 레벨업하고 있는 막사?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막 옆에 막 병사들 막 도색하고 있고 설마 내가 이 부대에 있겠어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사분이 너 빨리 내려 이제 너 여기 있을 거 하면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보직인지는 말을 안 해주셨어요. 내리고 나서 이제 그 하사분이랑 길을 걷는데 제가 그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혹시 여기 어떤 부대인지 여쭤봐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화생방 부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속으로 진짜 끝났다. 화생방 부대란 공병도 소총병도 아닌 화생방 부대란 내가 무슨 화생방병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솔직히 여러분 화생방병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화생방병 생각하면은 맨날 막 방독면 끼고 막 화생방 무슨 뭐 이런 훈련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거를 하는 줄 알았어요. 막사로 가고 이제 저희 중대로 갔어요. 저희 중대 행정반으로. 갔더니 이제 갑자기 막 어떤 상병 선임분이 엄청 반겨하는 거야. 너 왔구나 하면서 엄청 반겨해. 내 한 20kg 되는 짐을 갑자기 막 들더니 짐 놔주러 가주셨고 엄청 반가워하면서 하고 이제 중대장님 실로 가서 이제 중대장님이랑 면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근데 신기했던 게 여군분들도 은근 많더라고. 우리 중대장님도 여군이셨어. 다들 군인분들이 제가 밖에서 생각하기로는 막 다들 막 나이 많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은근 나이도 다들 짧으셨어요. 이제 중대장님이랑 면담 좀 하다가 이제 중대장님이 이제 저보고 너 혹시 무슨 보직인지는 아냐 이렇게 물어봤죠. 저 모릅니다 했더니 이제 중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저 통신병이라고. 근데 제가 중대장님실에 처음 갔었을 때 무슨 잡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여성 잡지였었거든요. 페이지가. 그래서 무슨 저게 말로만 듣던 뭐 맥심인가 뭐 그런가 했는데 근데 중대장님 여성분이신데 왜 이런 걸 갖고 계시는 건지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했고 아니 누가 이런 거 보다가 들켰나 아니면 중장님이 이걸 보시는 건가 수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뭐지 그 맥심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맥스 큐라는 그냥 무슨 운동 잡지더라고요. 네. 그냥 운동 잡지였어요. 깜짝 놀라서 나 처음 봤을 때 이게 맥심인가 하고 막 이게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잡지가 오더라고요 군대에다가. 그리고 통신이고 제가 그때 통신 겸 행정병을 했었어요. 결국 행정병이 됐어요 진짜. 꿀빠셨네. 행정병 아닌 동기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행정병들도 다 힘듭니다 근데. 행정병도 힘들어요. 행정병들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맨날 저보고 막 애들이 꿀벌이라고 놀리고 다녀서 제가 처음 행정반 들어갔을 때 엄청 기뻐하던 선임이 있잖아요. 제 짐 들어준 선임. 그분이 제 통신병 맞선임이라 가지고 엄청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중대마다 통신병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통신병이 혼자서 훈련 통신 기기를 다 준비하고 정비하고 뭐 배터리 충전하고 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내가 생기니까 엄청 좋아한 거지. 게다가 제가 사실 그때 통신병으로 갔던 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산오류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통신병으로 그때 그쪽 부대로 갔으면 안 됐어. 근데 그 선임 입장에선 갑자기 오지도 않아야 될 신병이 오니까 엄청 좋아한 거지. 그때 그 선임 통신병이 전역하려면 좀 기간이 있었었는데 내가 생각보다 일찍 오니까 엄청 좋아했어. 그 선임 덕분에 제가 통신병 일을 빨리 적응하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 선임 입장에서는 4개월 뒤에 왔었어. 내 후임이 4개월 일찍 오니까 엄청 좋아한 거지. 제가 전역할 때쯤에 이제 다른 중대에서도 통신병이 왔는데 걔는 왔는데 선임이 없어. 1년 전에 갔어. 1년 전에 이미 전역을 해가지고 내가 1병 때 그 사람이 전역했었어. 다른 중대 통신병을. 그래서 그 사람은 저한테 배웠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엄청 막 부럽다고 막 고맙다고 막 그러더라고. 지금쯤 잘 있으려나? 지금 그 사람 당직 쓰고 있을 수도 있어 아마. 내가 뭐 그분한테 이제 시간이 안 갈 것 같긴 해도 언젠간 가게 된다 하면서 유리해주고